반갑습니다. 길냥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밥 먹는 소리를 지난번보다는 더 좋게 녹음하기 위해서 전용 마이크도 설치하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길냥이들이 밥을 먹고 여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까지 촬영을 하고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다시 볼일을 보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곧 봄이 온다는 소식처럼 동네 대장냥이의 순찰을 목격했습니다. 겨울 내내 저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검은색과 흰색을 혼합하고 있는 덩치 큰 대장냥이. 지난번 저희 집 삼식이의 매년 봄, 가을 출산으로 인하여 야유어 간다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영상에 어느 분께서 염려스러워하는 리플을 다셨더라고요. 삼식이 암놈을 왜 수술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부터 제가 자연 그대로 돌보고 있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시하고 떨어진 거의 외딴 단독 주택입니다. 따라서 도시하고 다른 길냥이들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저희 집 삼식이가 아기 양이들을 낳고 있지만 그 양이들이 다 머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으로 올렸다시피 대장냥이가 저희 집 마당에 등장함과 동시에 작년 양이와 봄 양이들은 흔적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현실입니다. 그분께서 리플을 달면서 근친교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작년 양이가 현재 머물고 있지만 자기의 어미하고 교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봄이 되고 삼식이도 발정기가 되면 그 누렁이 작년 양이는 저희 집 근처에 몇 달 동안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동네 대장냥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증으로 금년도 가을양이 2마리 새끼의 색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딱 대장냥이의 혈통입니다. 자연은 냉정합니다. 수많은 아기 양이들이 태어나지만 가을 양이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사례가 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2마리가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도 참 감사할 뿐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맹금류 조류들의 사냥이 살벌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개입하는 게 정상일까 라고 고민할
할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자연의 섭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길냥이들에게 많은 정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분들이 생각하기에 제 주변에 있는 길냥이들을 중성화시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희 마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길냥이들이 적정 수요만큼 있습니다. 굳이 사람이 개입할 필요까지 없을 정도이지요. 또한 냥이들이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길냥이나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뱀이 나타나고 해서 많이 놀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길냥이가 찾아오고 그들에게 사료를 주고부터 뱀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또한 들쥐들, 집쥐들, 길냥이들이 충분히 해결해 주고 있기에 저들에게 사료를 나누고 돌보는 거 서로 윈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길냥이들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봄에 태어난 길냥이들이 아직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 합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고 하면 멀리 가서 땅을 파고 처리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저희 집 잔디밭에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냥이들의 소변이 워낙에 독해서 그 부분의 잔디가 노랗게 타버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두더지들을 길냥이들이 잡습니다. 그런데 두더지를 먹지 않습니다. 꼭 저희 집 현관이나 마당 아니면 창고 구석구석 갖다 놔서 어느 순간이 되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두더지의 채취가 특이하게 냄새가 심할 정도로 나는 동물 같습니다. 그래서 길냥이들도 잡기는 하되 먹지는 않고 집 주변에 방치를 하는 그런 민폐도 끼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에 그런 거 수고 정도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친 인간의 개입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중종화 수술을 하고 집안에 가두고 주인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고양이 사건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처음에는 집 고양이를 분양해 와서 묶어놓고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숫고양이를 묶어놓고 키우면 어느 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범인이 누구냐고요? 동네 대장고양이입니다. 그렇다고 대장고양이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영역 안에
다른 순놈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태어난 양이들, 특히 순놈들, 그들은 저희 집에서 몇 년이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이는 작년 순양이 사실은 저 친구도 떠났다가 최근에 되돌아온 친구입니다. 문제는 계속 경계를 하면서 동네 대장 양이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올 봄 곧 떠나지 싶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말이죠. 아무튼 도시와 다른 농촌의 길냥이들입니다. 도시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 봐도 길냥이들이 참 예쁘고 귀엽습니다. 밥을 먹었다고 저렇게 한가롭게 잔디밭에서 몸을 다듬고 햇빛에 몸을 녹이고 있는 모습, 저 모습을 보고 겨우 10여 분 사이에 그단새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봅니다. 최근까지 닭을 키웠었습니다. 가로 세로 4m의 큰 닭장에 닭들을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키웠었습니다. 그 닭장 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순놈 숫닭 한 마리가 15마리까지 거느립니다. 다른 순놈이 그 닭장 안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같이 더불어 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닭장 안에는 순놈 한 마리에 암탉 15마리 이렇게 구성을 해서 키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봄에 자연 부화를 해서 닭장에서 닭을 키웠더라도 같은 배에서 나온 숫닭 중에서 힘센 숫닭이 대장이 됩니다. 그러면 형제를 놔둘까요? 아니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화장에서 숫닭으로 부화되는 병아리들이 불쌍하게 갈려 죽음을 당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전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를 가능한 한 따르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사료를 주고 밥을 주는 게 정상일까라고 고민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될 수 있게 적정량의 사료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길냥이들은 들로 산으로 곤충들과 새들과 들쥐 등을 잡아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기에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물론 저에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더 나눔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